안녕하세요. 서호톡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C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저희가 이제 그 C 언어 개요, C 프로그래밍 구조 쪽 파트 쪽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이제 프로그램 작업을 하기 위한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을 갖다 좀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늘 강조하지만 어떤 언어를 하든지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변수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언어에서 이제 제공되어지는 자료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이걸 가장 첫 번째로 만나고요. 그리고 이제 입출력하기 위한 방법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언어들이 이제 제공되어지는 함수나 라이브러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그 언어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를 갖다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 언어 쪽에서는 이제 뭐 개차라든지 푸차, 그리고 이제 스캔F, 프린트F 계열 함수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제공해 되는 걸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계산을 갖다 하려고 하면 연산자가 필요하겠죠. 수식을 갖다 이루어지기 위한 연산자나 이제 피연산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C에서 제공해지는 이제 기본적인 연산자들을 갖다가 좀 익히셔야 되는 형태들, 그리고 이제 그런 수식을 갖다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우선순위라든가 뭐 결합성들,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언어들마다 연산자들이 이제 약간 이제 상이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 언어 쪽에서 이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연산자들, 이제 그런 기본적인 걸 갖다 익혔다면, 자,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문법적인 내용을 갖다가 이제 이론적으로 익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그게 이제 실습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코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론과 실습을 갖다가 이제 한쪽에만 치우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론적인 정리도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이론적인 정리가 된 걸 갖다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코딩하는 이와 같은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C 쪽에서 초반부에 다뤘었던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간단한 이제 실습 예제들을 통해 가지고 풀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반복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갖다 할 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2000년 전부터 IT 업계에서 내려왔었던 고사성어 백문이 불여일타 한번 쳐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타이핑을 해보면서 컴파일 하면서 그 발생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문법적인 에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잡아보면서 이제 실력이 많이 느는 형태들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C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강의 자료에 있는 예지라든지 이런 걸 갖다 눈으로만 익히고 이제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그걸 이제 통합개발 환경 쪽에서 이제 뭐 직접 타이핑을 해보면서 그래야 이제 실력이 늘어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저희가 문제를 갖다가 자 몇 가지를 풀어보는데, 가장 이제 그 기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 선언하고 기본적인 입출력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좀 내용을 정리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자, 그 사용자로부터 그 오늘의 연, 월, 일을 갖다 입력받고 그 입력된 날짜가 사용자가 입력된 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라고 이제 출력하는 자, 그와 같은 이제 간단한 예제를 갖다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풀이 과정을 갖다 진행하기 전에 요 화면을 그대로 정지시켜 놓고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을 갖다가 접하지 않고요. 스스로 한번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풀이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이제 그런 접근 방법을 갖다가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사용자로부터 오늘의 날짜를 갖다 입력하라고 있어요. 그러면 자,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갖다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입력받은 데이터를 갖다 저장하기 위한 뭐를 메모리 공간을 갖다가 할당 받는 작업이 먼저 우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날짜라는 것은 자, 연, 월, 일 우리가 이제 시간까지 처리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변수명을 갖다가 자, 이어먼스 데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간략하게 뭐 A, B, C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할 때인데, 자, 변수를 갖다 만들고요. 그 변수에 대한 이름을 갖다 짓는 것들을 갖다가 프로그래머들한테 설문조사했을 때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변수를 갖다 만들고 나서요. 그래서 그 변수의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이름을 갖다 지어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형태를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변수 선언을 갖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입력을 받는데 연, 월, 일을 갖다가 한꺼번에 입력받지 않고 연, 월, 일을 각각 따로따로 입력받겠다라고 이제 요구 조건에서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도를 갖다 입력받고 그리고 월, 일을 갖다가 따로따로 입력을 받겠다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scanf라는 함수를 갖다 이용을 하겠는데, 자, 비주얼 스튜디오 그 2019부터는 scanf _s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쓰는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리눅스에서 할 때는 scanf를 갖다 쓰시고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할 때는 _s를 갖다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이제 저장하려고 하는 연, 월, 일이 각각 결론은 뭐예요? 내가 종수형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이 종수형 변수를 이렇게 준비를 했죠. 그러면 자, scanf 함수 쪽에서 종수를 입력받기 위한 변환 코드는 %c라고 우리가 뭐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 scanf 함수를 갖다 할 때 자, 항상 우리가 주어야 될 거는 요 주소 연산자. 자, scanf라는 함수가 %d 표준 입력 버퍼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종수 형태, 10진수 형태로 해가지고 읽어와서 이어라는 변수의 메모리 공간에다 저장해라. 그래서 요 주소 연산자를 항상 scanf 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printf 쓰다가 scanf 쓰면 요 주소 연산자를 갖다 많이 빠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 변수명 앞에다가 정확히 주소 연산자를 줘야 이 읽어온 데이터를 요 물리적인 주소값 요 공간에 정확히 이제 저장한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C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세미콜론까지가 하나의 문장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한 줄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 줄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줄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연속해 가지고 이 옆에다가 다음 문장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셔도 무방은 하다. 그래서 이제 C 같은 경우는 세미콜론을 만나는 첫 번째 그 세미콜론까지가 이제 하나의 명령문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세미콜론, 여기까지 세미콜론 이게 두 개의 문장을 우리가 한 줄에다가 이렇게 이제 표시도 할 수 있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연, 월, 일을 갖다가 이어먼스 데이를 각각 제가 이렇게 입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 변수 선언을 하고 우리가 두 단계로 뭐예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입력 처리를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데이터를 갖다가 뭐요? 사용자한테 이제 데이터 뭐 결과값을 갖다가 이제 출력하는 마지막 단계를 갖다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입력한 날짜는 몇 년 몇 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0 자, 뭐 12월 31일 입니다.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만 하게 되면 자, 요 위치에는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 항상 이 printf는 이 지정된 문자를 출력하죠. 그러면 요 위치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연, 월, 일을 갖다 출력을 하기 위해서 자, 변수는 year_month_day에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요 위치에 자, year라는 변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모리 공간 데이터 값을 10진수 형태로 해서 변환 코드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지정해주면 첫 번째 %d가 요 year라는 요 값이 여기에 10진수가 출력이 되고요. 자,
자, months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months라는 변수를 갖다 했을 때 여기 이제 %t 월 몇 년 몇 월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작업들 그래서 이제 변수 선언 사용자한테 입력 처리 그 입력된 데이터를 갖다가 출력하는 작업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진행한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실행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연, 월, 일을 한 줄 단위로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입력받는 형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엔터를 치면 표준 입력 버퍼에 한꺼번에 2020이라는 문자 4개와 엔터 값이 5개가 들어가겠죠. 자, 12 이렇게. 자, 요 scanf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이제 엔터 값이 있죠. 이 화이트 스페이스 문자를 기본 구분자로 외우기 때문에 공백이나 탭이나 엔터 값을 기본 구분자로 자동 처리해주는 형태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력된 데이터,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갖다 출력하는 이와 같은 결과값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실습 문제, 현재 날짜를 갖다가 사용자한테 연, 월, 일을 갖다 입력받고 그 입력한 데이터를 갖다 출력하는 기본적인 예제를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두 번째 문제를 좀 접근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하고 사용자한테 이제 연, 월일을 갖다 입력받는 게 이제 유사한데, 자, 입력을 우리가 이제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다 만들 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사용자한테 입력받아 처리하는 걸로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연, 월, 일을 갖다 이제 한꺼번에 입력받아서 이제 처리할 수도 있고,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하기 나름인데, 자, 이번에는 이제 날짜 입력을 갖다가요 이렇게 이제 구분자를 갖다 이제 슬러시를 갖다 줘가지고 연, 월, 일을 한꺼번에 입력받아서 결과값을 출력하는 것들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좀 바꿔서 이제 접근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예제에서 사용자한테 연, 월, 일을 갖다가 따로따로 해가지고 입력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 연, 월, 일을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 줄에다가 지정된 구분자로 해가지고 입력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을 좀 약간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입력 그 부분을 갖다가요 이렇게 이제 요 그 사용자한테 여기서 입력받는 부분을 연, 월, 일을 갖다가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고 사용자한테 얘를 갖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 슬러시를 갖다 구분자로 해서 이렇게 입력을 사용자한테 입력하세요 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 스캔앱에서 우리가 이제 이어먼스 데이를 갖다가 입력받는데, 자, 내가 한꺼번에 입력받는 거를 갖다가 뭐예요? 3개를 갖다가 정수형 데이터 3개를 갖다 입력받을까 하니까 %d, %d, %d가 이렇게 이제 3개가 연속으로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읽어온 %d 요 종수값이 요 2호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뒤에다가 순서적으로 자, months라고 그리고 day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자, scanf 함수가 한 번 호출이 되면서 한꺼번에 뭘 읽어요? 자, 종수값 3개를 한꺼번에 읽어오죠. 그리고 이제 기본 구분자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자,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백만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기본 화이트 스페이스를 갖다 이제 기본 구분자로 해주는 형태를 갖다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여기다가 구분자를 갖다가 종수값 3개를 갖다 읽어오는데 나는 뭘로 하겠다? 슬러시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읽어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크게 첫 번째 연, 월, 일에서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그래서 scanf 함수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3개를 한꺼번에 입력받는 방법, 이제 그게 이제 또 추가된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 문자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구분자로 해가지고 읽어오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가볼게요. 자, 제가 이제 그 얘를 갖다가 자, 슬러시를 갖다 줬다고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얘를 갖다가 입력 처리를 하는데, 자, 우리가 뭐 슬러시로 입력할 수도 있고 어떤 사용자는 2020에서
꼭 내가 예시로 정해준 거로 입력하지 않고 사용자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이픈을 입력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입력 처리가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이상한 값이 나오는 형태를 갖다 보는데, 자 여기에다가 자 여기 슬러시를 갖다가요. 자 요것도 한 문자라고요. 한 문자예요. 그러면 자 얘를 갖다가 그 ch1하고 ch2에다가 자, 요 슬러시 이제 이 그 세 개의 종수값 사이에 한 문자들을 갖다가 내가 어디에다가 자, 이제 그 ch1에다가 저장을 하고 ch2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한다고 합시다. 자, ch1하고 ch2 같은 경우는 요 구분자 슬러시가 오든 하이픈이 오든 이거를 ch1에 저장만 하고 내가 사용 안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어거지로 이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단, 자, scanf 계열의 함수에서 %c하고 %s를 갖다 쓸 때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자, 버퍼 문제 때문에 ch1 요 캐릭터 크기를 갖다가 사이즈 오브 연산자로 이렇게 주시고요. 또 사이즈 오브 연산자로 자, ch2 그래서 scanf 계열의 함수를 갖다 쓸 때는 종수형 데이터나 실수형 데이터는 상관없는데 문자 관련 데이터 %c나 %s를 가지고 입력 처리를 할 때는 그 다음 변수 다음에다가 크기 메모리 크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확히 주시는 작업을 갖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형태를 갖다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슬러시만 하게 되면 슬러시를 갖다 기본 구분자를 하는 거고요. 근데 하이픈을 줘도 요 하이픈 요거가 요게 ch1, ch2에 저장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이어 먼스 데이만 이렇게 출력하면 되는 형태들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렇게 이제 그 해결을 갖다 하게 되면 자, 이 그 하이픈이라든지 이런 구분자를 갖다 저장하기 위한 그 변수 두 개가 이렇게 추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해지는 단계가 변수도 두 개 더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이거를 자, ch1과 ch2를 갖다 쓰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ch1과 ch2를 갖다 쓰지 않고요. 그냥 year, month, day를 갖다가 그대로 쓰고 자 변수는 그냥 연, 월, 일을 갖다 저장하기 위한 세 개의 변수만 가지고 있어요. 자 구분자를 갖다 저장하기 위한 변수가 굳이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별표 c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자 scanf에서 수정자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그 scanf가 종수값 하나를 읽고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어에다 저장한다고요. 근데 %별표 c 한 문자를 읽고대 그거를 메모리에 저장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용자가 이렇게 해서 자뭐 12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d가 이걸 표준 입력 버퍼에서 읽고 왔겠죠. 그래서 이어에다 저장하고 요 하이픈 %별표 c 한 문자는 읽어와요. 근데 굳이 읽어와서 버려버릴 거기 때문에 저장할 메모리 공간을 지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정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좀 바꿔가지고 얘를 갖다가 수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법보다는 이 수정자를 갖다 이용한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인 거고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구분자로 하이픈을 주든 슬러시를 주든 다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정자는요 여러분들이 %d 우리가 이제 그 스캔f에서 %d라든지 %f라든지 가장 대표적인 문자나 종수나 실수를 갖다 읽어오는 이렇게 이제 %f, %lf를 갖다가 우리가 보는데 자, 이 수정자 같은 경우는요, 꼭 %c에다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이런 각각의 변환 코드들에다가 요 아스테리크 문자만 주게 되면 얼마든지 요 수정자를 갖다가 이렇게 읽을 수가, 이렇게 이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종수값을 이제 뭐 이제 그 총 5개를 갖다 읽어오는데 이렇게 이제 %d를 갖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1, 2, 3, 4, 5 이렇게 총 5개. 그러면 요 scanf는 여기서 %d 첫 번째가 2를 갖다 읽고 와서 이어에다 저장하겠죠. 자, 두 번째 %d는 요 2를 갖다 읽고 와서 2는 저장한다 안 한다.
2는 저장 안 하고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자, 세 번째 %t가 뭘 읽고 오겠어요? 3을 갖다 읽고 와서 먼스에 저장하겠죠. 자, 네 번째 별표 d, 얘는 수정자죠. 표준 입력버퍼에서 종수값은 읽고 오지만 이건 저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자, 이어 먼스 데이에 1, 3, 5가 이렇게 저장되는 이와 같은 개념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 실습 예제를 갖다가 이와 같은 식으로 좀 해결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번에는 세 번째 예제를 갖다가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예제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산자가 포함이 안 된 그냥 단순 입력과 출력에 대한 그런 이제 단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산자까지 들어가서 수식이 들어가서 뭔가 계산 작업은 하지 않고요. 단순 콘솔 입출력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하겠다. 자, 사용자로부터 성별과 나이 키를 갖다 입력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출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성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은 한 문자만 입력받고 처리하는 걸 갖다 하기 때문에 M하고 F, 한글로 이제 남자, 여자, 이거는 이제 한 문자 가지고 문자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자열 처리 쪽에서 이제 후반부 쪽에서 이제 더 깊게 이제 다루면서 남자, 여자 이렇게 입력받는 것도 여러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걸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나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 이렇게 성별 나이 키를 갖다가 하려면 여러분 당장 뭐예요? 내가 그 입력받을 데이터가 3개죠. 3개이기 때문에 이 3개의 데이터를 갖다 저장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변수 선언이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성별은 M하고 F니까 당연히 뭐예요? 한 문자 캐릭터형으로 잡으면 되겠죠. 나이는 정수죠. 우리가 나이를 할 때 이제 뭐 소수점으로 이렇게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수 형태로 하면 되는 거고, 자, 키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실수형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사용자한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타입들을 갖다가 입력받고 출력하는 걸 갖다 연습하기 위해서 세 번째 예제에서는 자, 우리가 그 성별하고 나이 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거는 내가 저장하려고 하는 데이터 이거를 갖다 하기 위해서 자, 변수를 갖다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만드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 하는데 자, 보시면 자, 제가 이제 성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한다겠어요? M하고 F 한 문자만 저장한다겠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 타입을 캐릭터로 잡았고요. 그리고 나이는 종수만 입력할 거니까 인트로 잡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점 이하짜리까지니까 우리가 이제 실수로 이제 잡았어요. 소수점 이하짜리까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플롯형으로 하셔도 되고요. 뭐 더블형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4바이트짜리나 뭐 8바이트짜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한꺼번에 입력을 받아도 되지만 뭐 따로따로 이제 입력을 받는 형태들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사용자한테 인터페이스로 성별은 M하고 F만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처리할 것은 사용자로부터 입력 처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되겠죠. 자, 그래서 성별 입력 받고 나이 입력 받고 키 입력 받고 이런 식으로 자, 나이 입력을 받고요. 자, 키도 입력을 받고, 자, 키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다가 scanf를 갖다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할 텐데, 자, scanf 함수를 갖다 쓸 때 주의할 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면, 자, 성별은 한 문자니까 %c죠. 자, 뭐 젠더에다가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 %c scanf 계열에서 %c를 갖다 쓸 때는 scanf _s라는 함수를 갖다 쓸 때는 요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갖다 써가지고 정확히
메모리 크기를 갖다가 정확히 주셔야 된다라는 걸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뭐 종수형이나 실수형 같은 경우는 사이즈 오브 연산자가 굳이 들어갈 필요 없이 scanf 단순 scanf 함수하고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scanf 함수하고 scanf 언더바 s 함수 두 개의 차이점은 %c, %s를 쓸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라라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f 자, scanf 함수에서 실수형을 갖다 입력받을 때는요. 제가 이제 W형으로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F다 LF다 LF로 주셔야 됩니다. 자, 플롯형과 W형을 갖다 입력받을 때는 %F하고 LF를 갖다 정확히 이제 구별을 하시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입력받은 결과를 갖다 이제 출력을 해 볼게요. 자, 그냥 이제 한 줄로 쭉 이제 쉽게 그냥 이제 입력을 하면 %C 성별 나이 자 %D 자 키 자 키는 이제 그 실수용으로 입력 받았으니까 제가 .2 LF 자 자릿수는 알아서 잡도록 하고 소수 좀 둘째 자리까지만 출력하겠다라고 한 자리로 하셔도 되고요. 자 두 자리로 하셔도 되고 .2 또는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입력한 결과값을 우리가 출력하는 이와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입력과 출력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printf. 자, 제가 여기서 보시면 젠더 웨이지하고 C 여기다가 제가 퍼센트 기호를 갖다 안 줬죠. 자, 저도 타이핑을 하면서 보면 실수하는 것들을 갖다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그 프로를 코딩하면서 실질적으로 코딩하는 걸 갖다 이제 보여주는 이유 같은 경우는 저도 신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파일 하면 컴파일 해가지고 이제 코딩을 했는데 내가 이제 늘 익숙했던 것들을 갖다 이제 빠뜨린다든지 그런 실수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이제 이제 그 퍼센트 기호를 갖다 빠뜨렸을 때 이렇게 이제 에러가 났을 때 이런 에러들을 갖다가 잡아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시중에 있는 책이라든지 강의 자료를 갖다가 내가 있는 그대로 쳤어요. 근데 그대로 쳤는데 컴파일러 에러 떨어져. 그러면 책이 잘못 오타가 있거나 내가 잘못 쳤거나 두 개 하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잡아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실력들을 갖다가 늘릴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보고 듣지만 마시고 항상 이제 직접 타이핑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에러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해결하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갖다가 늘릴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문자하고 정수하고 실수하고 이제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입력한 형태이고요. 자, W형인데 제가 %F로 한번 해볼까요? W형은 scanf에서 항상 LF를 쓰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고창도 뜨고요. 자, 무시하고 W형일 때 내가 얘를 갖다가 한번 실행을 하면 자 10.5 자 키가 실수가 정확히 처리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W형 데이터 타입일 때는 항상 %LF로 정확히 주셔야 된다라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문제부터는 연산자, 즉 수식이 들어간 이제 계산 작업이 들어간 예제로 이제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실습 문제까지는 단순 콘솔 입출력 정도만 처리를 했고요. 네 번째부터는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가공해서 계산하는 작업. 자, 단순하게요. 사용자로부터 두 개의 정수값을 입력받아서 실수로 이렇게 결과값을 출력하는 형태들. 근데 사용자한테 입력은 뭐예요? 종수를 입력받아서 결과값을 실수를 하겠죠. 이거를 갖다 이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는 간단해요. 자, 사용자한테 이제 두 개의 종수값 입력받아서 실수 출력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접근했기 때문에 자, 그런 작업들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러면 자, 사용자한테 이제 두 개의 정수값을 갖다 입력받기 위해서 변수 선언 당연히 자 P연산자 A하고 B 값을 갖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근데 자, 이 결과값을 갖다가 할 때는 자, 결과값은 뭐라겠어요? 실수형이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소수점 이하짜리까지 저장할 수 있는 더블용으로 P연산자는 인트로 그리고 결과값은 실수로 자, 사용자로부터 입력 처리를 갖다가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자, 사용자한테 자, 두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자, 거기에 맞게 자, 스캔F에서 자, 두 개의 정수 값은 변환 코드 %d 자, A하고 B에다가 각각 저장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저장 그 입력받은 값으로 해서 내가 뭐야 수식을 갖다가 계산 자 수식 계산하는 이제 처리하는 작업을 갖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식 계산 작업이 끝나면 결과 출력하는 작업을 갖다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자 리절트에다가 A하고 B를 나눈 값을 갖다 이렇게 진행했어요. 자 두 개의 정수를 갖다 입력받아서 그 나눗셈에 대한 결과값을 갖다 출력하겠다.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그 예를 갖다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소수점 이하는 전체 다 그리고 디폴트로 소수 몇 숫자까지 출력되니까요. A하고 B하고 리절트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갖다 좀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어요. 자, A하고 B는 뭐예요? 둘 다 정수죠. 자, C에서는 나눗셈을 갖다 할 때 나눗셈 관련된 나눗셈 연산자가 자, 두 가지 몽 연산자하고 자, 나머지 연산자 두 개를 갖다 이제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수 나누기 정수는 소수점 이하짜리가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저장하려고 하면 그릇만 더블로 이제 준비했다고 해도 수식 계산해서 소수점 이하짜리를 갖다가 축출해내지 못하는데 리절트에 들어가는 것은 정수 부분에 대한 것밖에 없겠죠. 10하고 3을 갖다 했어요. 그러면 자 정수 나누기 정수 10하고 3을 나눈 목 3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실수형이니까 소수점 이하짜리 이렇게 출력되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니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예 입력 받을 때부터 이제 실수 나누기 실수로 해가지고 얘를 A하고 B로 이렇게 입력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제가 이제 그 요구 조건을 이제 그 뭐 형변환이라든지 다른 이야기를 갖다 이제 더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터를 갖다가 실수가 아닌 정수로 처리하세요라고 했다고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수식을 갖다가 정수 나누기 정수가 아닌 실수 나누기 실수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트하고 A하고 B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트 나누기 인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내가 자동 형변환이 아닌 수동 형변환 자 A를 더블용으로 바꾸고 자 이렇게 더블용으로 바꾸면 A하고 B가 둘 다 뭐예요? 임시 잠시 뭐가 되겠어요? 자 형변환이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수동 형변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시적 형변환, 수동 형변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형변환을 갖다가 우리가 내가 A가 인트형이지만 잠시 이 수식을 처리할 때만 잠시 얘를 갖다 뭘로 바꾸겠다? 더블용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명시적 형변환, 수동 형변환을 갖다 이용해서 내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A, B를 갖다 둘 다 인트로 둔 상태에서 리절트가 지금 실수값이 나오도록 해결하기 위해서 P연산자 두 개를 제가 뭘로? 자, 더블용 형변환 시켰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A가 10.0, B가 3.0이 되겠죠. 그래서 3.333 이렇게 실수가 나오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A하고 B를 갖다가요. 둘 다 더블용으로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형변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자, 명시적 형변환, 즉 수동 형변환이 있고요. 자, 묵시적 형변환이 있죠. 묵시적 형변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동 형변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자, 제가 A를 갖다가 W형으로 바꿨어요. 잠시 수동 W형으로 바꿨죠. 그러면 A하고 B를 갖다가 이제 연산을 하려고 했더니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끼리 연산을 하려고 하면 작은 데이터 타입을 큰 쪽에 맞춰준다겠죠. 그러면 A를 W형으로 바꿨으니까 B는 자동으로 W형으로 형변환이 발생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실수 나누기 실수가 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하고 B를 갖다가 이제 명시적으로 해서 W형으로 내가 형변환 시키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쪽만 W형 형변환 시켜주면 B는 자동 형변환이 발생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눗셈 연산자와 그리고 형변환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죠. 자, 계속해서 다섯 번째 문제로 갈게요. 자, 다섯 번째 문제 같은 경우도 네 번째 문제하고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사용자한테 세 개의 종수값을 입력받고 총점과 평균을 계산해 봐라. 근데 이제 평균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요구 조건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방금 했었던 네 번째 문제하고 크게 이제 차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추가된 개념들만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사용자로부터 세 개의 종수값을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국어, 영어 세 과목,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입력을 받는데, 자 총점도 자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개에 대해서 종수로 다 입력받고요. 실수가 아니고 성적 데이터는 소수점까지 계산하지 않고 종수까지만 계산하겠다. 이렇게 제한 조건을 갖다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점은 당연히 종수로만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결과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제가 출력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평균 같은 경우는 자 에버리지를 W형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형태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과목의 점수 입력.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국어, 영어, 수학을 따로따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꺼번에 우리가 처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저는 한꺼번에 종수값 3개를 입력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입력받은, 그래서 이제 입력 처리. 자, 여러분들이 입력 부분하고요, 프로그램 작업할 때 입력 부분하고 요 계산 작업들, 이런 것들 갖다 이제 구별해서 이제 작업하는 형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계산 작업들을 갖다가요, 모듈화 시켜서 이제 함수로 처리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력 부분, 계산 부분, 출력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단계로 이렇게 구별해서 작성한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총점을 갖다가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입력받은 세 개의 종수값을 갖다가 총합으로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고요. 자, 평균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그 총점을 갖다 이제 계산했기 때문에 자, 요거를 제가 3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이 평균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예요? 총합을 구하는 이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총점과 평균 구하는 거를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하기 위해서 자, 총점과 평균 그 평균 계산을 갖다 하는데 총점 계산이 먼저 와야 되기 때문에 종속성이 이제 좀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토탈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세 과목의 점수를 평균을 갖다 구할 때 따로 총합을 갖다 구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산하셔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총점과 평균을 C에서 제공해주는 적절한 연산자를 갖다 이용해서 계산 작업을 한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총점과 평균을 갖다가 이제 출력을 할 텐데,
자, 평균은 이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출력하는 형태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 형태를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면,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총점은 데이터 타입이 인트니까 상관없어요. 국어, 영어, 수학이 다 종수니까 종수를 더한 걸 종수형 데이터 타입에다 저장했죠. 근데 요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더블형이라고요. 실수라고요. 그러면 자, 국어, 영어, 수학 요 세 과목의 점수가 종수죠. 3도 종수죠. 종수 나누기 종수를 했기 때문에 이 수식의 결과값은 종수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평균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 갖다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얘를 갖다가 실행을 해 봤을 때 자, 소수점 이하짜리가 이제 평균이 나오는지를 갖다 한번 봐볼게요. 10, 20, 소수점 31로 딱 주면 자, 61인데 20점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소수점 이하짜리를 갖다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평균을 갖다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형변환이라는 걸 갖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뭘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더블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더블형을 바꿔주면 이 국어, 영어, 수학 총합에 대한 요 결과값을 더블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를 자, 국어 좀 세다면 이것만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가로식 여기에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한 형태를 갖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형변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실수값까지 이렇게 출력하는 형태를 갖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전 문제에서도 우리가 형변환이라는 걸로 말씀드렸고요. 자, 이거를 이제 다르게 해볼까요? 자, 3은 정수예요. 근데 3.0은 실수라고요. 자, 그러면 자, 3이라는 것은 그 종수형 상수기 때문에 기본 디폴트 데이터 인트죠. 근데 3.0은 실수형 상수예요. 실수형 상수이기 때문에 자, C에서 실수형 상수의 기본 디폴트 데이터 타입은 뭡니까? 더블형이죠. 그래서 자, 이거를 갖다가요. 이 국어, 영어, 수학 요 세 개를 갖다가 더블형으로 수동 형변을 안 시키고요. 나눌 때 3이 아닌 종수 3이 아닌 실수 3.0으로 나누면 얘가 더블형이기 때문에 이 총합이 뭐예요? 알아서 더블형으로 자동 형변환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형변환을 갖다 이용하시고 해결하셔도 되고 아니면 실수형 상수로 나누는 실수 나누기 실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소수점 이하짜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우리가 이제 자판기 잔돈 계산하는 걸 갖다 간략하게 볼게요. 지금 이제 단순 입력과 출력, 단순 연산자를 통해서 이제 계산하는 작업만 하는 형태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재흐름 쪽까지 가게 되면 이런 자판기 잔돈 계산하는 것들도 이제 좀 더 이제 발전시켜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자,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을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이제 지폐를 1,000원 단위로만 입력받는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커피 값은 25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뭐 이제 뭐 캔커피일 수도 있고 자판기 커피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커피 값은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하시면 되는 것들이고, 자, 그러면 이제 1,000원을 입력했을 때 내가 이제 무조건 이제 한 잔만 이제 계산하는 걸로 처리하는 걸로 가정을 했으니까 뭐 한 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제흐름 쪽 그 개념들까지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후반 다음 쪽에서 이제 더 추가되는 이제 문법적인 내용들이 적용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입력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000원이에요. 그러면 250원. 그러면 내가 나머지 750원을 갖다가 자, 500원짜리 몇 개, 100원짜리 몇 개, 50원짜리 몇 개, 10원짜리 이렇게 잔돈을 갖다 간단하게 계산해야 되겠죠. 자, 요거를 갖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커피 자판기 잔돈 계산하는 간단한 예제를 갖다가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사용자로부터 이제 입력받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자부터 이제 그 커피 값을 갖다가 우리가 입력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커피 값을 갖다 입력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잔돈을 갖다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잔돈을 우리가 이제 500원짜리 몇 개, 개수를 갖다 이제 카운팅하기 위해서요. 뭐 100원짜리 몇 개, 또 50원짜리 몇 개, 뭐 10원짜리 몇 개. 이거는 이제 내가 이제 그 설계하려고는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커피 값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250원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이제 금액을 입력하세요. 금액 입력. 자, 단 1000원 단위. 자, 1000원 단위 입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1000원 단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얘를 갖다가 입력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잔돈을 갖다 이제 적절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C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연산자들 중에서 어떤 연산자를 갖다 써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사용자한테 잔돈해 주는데 요 템프 사용자가 1000원 입력했어요. 그러면 요 입력한 거에서 뭘 빼줘야 돼요? 자, 커피값 250원을 빼주고 여기에 이제 이 템프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750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형태를 갖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용자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용자가 입력한 이제 그 돈을 갖다가 1000원 입력했는지, 그러니까 뭐 제일 처음에 입력된 데이터 값을 내가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백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바로 템프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그 사용자가 입력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이 템프는 임시 변수로 그때그때 이제 계산한 값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저장하고 거기서 하면 이 템프에 750원, 이 템프가 저장하고 있는 750원을 내가 이제 100원짜리 몇 개, 500원짜리 몇 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요 750원, 자 500원짜리를 갖다 하기 위해서 이 템프가 기본적으로 750원을 갖다 이제 저장하고 있겠죠.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면 750원을 뭘로 500으로 나누면 뭐가 나와요? 자, 목 연산자가 나오기 때문에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750원을 500으로 나눈 목만치 하면 500원짜리 몇 개? 하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500원짜리 하나만 남겨주면 되겠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템프가 그러면 이제 내가 500원짜리 하나를 갖다 이제 그 잔돈으로 이렇게 제출해 줬다고요. 그러면 이 템프 값을 변경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100원짜리라든지 10원짜리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자, 500으로 나눈 나머지 값. 자, 그러면 750원을 모듈 연산자 종수 나누기 종수니까 나머지 값이 얼마가 돼요? 자, 250이 남겠죠. 자, 몫은 1이고 나머지는 250원. 그러면 이 250원에 대해서 내가 뭘 하면 돼요? 100원짜리 몇 개, 50원짜리 몇 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뭐 복합 할당 연산자로 이렇게 축약시켜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형태들입니다. 그럼 요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되겠죠. 자, 이 250원에 대해서 내가 뭘로 100으로 나누면 100원짜리 몇 개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당연히 250원을 갖다가 100으로 나누면 얼마?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 그 250원에 대해서 100원짜리 두 개를 갖다가 내가 이제 잔돈으로 넘겨줬으니까 자, 250원 100원짜리 두 개를 갖다가 남겨줬으니까 이제 얼마 남아요? 50원이 남겠죠. 그래서 이제 요 템프는 이제 50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50원짜리 100원짜리에 이제 이렇게 순서적으로 10원짜리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계산을 이렇게 있죠. 이거를 갖다 이제 계속 반복하면 되니까 자, 50원 자, 템프 또 똑같이 50으로 나누면 나머지 자, 그러면 또 10원짜리까지 뭐 하셔도 되고 자, 얘를 10원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템프 나누기 이렇게 10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단계를 갖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500원짜리 몇 개, 자, 100원짜리 몇 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제 잔돈을 갖다가 이제 하나씩 출력하는 작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진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제 C에서 제공되어지는 연산자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떤 연산자를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 내가 주어진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많은 문제를 갖다 이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1,000원 단위로 이제 지폐를 갖다 입력했을 때 250원이라는 커피 값에 대해서 얘를 갖다가 이제 나머지 잔돈을 내가 어떻게 얼마를 갖다 이제 해결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00원을 갖다 입력했을 때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두 개, 5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지금 이렇게 이제 10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자, 10원짜리 10개 제가 여기다가 그냥 10이라고 했죠. 어쩐지 뭔가 이상했죠. 자, 여기서 이제 10원짜리를 갖다가 다시 볼게요. 자, 보면 여기서 이제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있으니까 750원, 10원짜리는 갈 필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면, 자, 요거를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목 연산자하고 나머지 연산자를 갖다가 적절히 이용을 하시면 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요 문장을 위에 것들과 다 똑같은데 뭐 이거를 이제 두 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 템프라는 것은 결론은 갖다 뭐예요? 10, 뭐 이걸 갖다 템프 여기 이제 10 요렇게 해가지고 하는 형태들 갖다 보여주겠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갖다 이제 뭐 하나로 해가지고 얘를 갖다 이제 처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형태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위에서 이제 50 이렇게 이제 템프 요 값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템프 나누기 한 50으로 나눈 나머지 값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 이제 단축형으로 이제 여러분들 수식을 더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형태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 그 매크로 상수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은 이제 이 커피 값에 대해서 여기 250 하나만 됐다고요. 이런 커피 값이 이제 나중에 가격 변동이 발생해도 이렇게 되겠죠. 커피 값이 500원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매크로 상수 값에 있는 이것만 바꿔주게 되면 내 소스 코드 중에서 이제 이 커피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뭘로 바꾸겠어요? 500이라는 정수형 상수로 바꾸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매크로 상수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크로 상수를 갖다 이용하게 되면 이 커피라는 값이 250원이 여기저기서 여러 군데 한 10군데 쓰인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커피 값이 바뀌었을 때 내가 이제 이 정수형 상수를 250이라고 적어준 데를 10군데를 다 수정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매크로 상수를 하게 되면 이 커피 값이 인상된 요것만 한 군데만 고쳐주면 내 소스 코드 중에서 10군데 적용됐다 그러면 10군데가 한꺼번에 이제 치환이 되는 이제 그와 같은 작업들도 이제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는 형태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제에서 목 연산자와 나머지 연산자 그리고 매크로 상수라는 이런 개념들을 갖다 좀 적용해서 해결을 해봤고요. 자, 비슷한 문제긴 한데, 자, 이것도 이제 그 해결 방법은 똑같아요. 비슷해요. 자, 사용자한테 이제 전체 초에 대한 것만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12,001초를 갖다 입력을 받았죠. 이거를 이제 시분초로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하고 초 같은 경우는 최대 얼마 59까지만 표현해야 되겠죠. 시간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뭐 이제 표현하면 되는 것들이고요. 자, 사용자로부터 총 단위의 초를 갖다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시분초로 변환해서 출력을 하겠다 이런 형태들인데, 자, 방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했었던 그 자판기 잔돈을 갖다 해결해서
목 연산자하고 나머지 연산자로 해결했던 거하고 얼추 비슷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뭐 시분초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제 하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를 갖다 이제 다양한 작업들을 갖다 이제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시분초로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변환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전 게 이제 좀 복사된 것 같은데, 자, 천원 단위로 아니고 총 단위로 해가지고 입력을 받는 형태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자한테 초를 갖다가 총 합에 대해서 초를 입력하세요. 자, 계산하고자 하는 자, 이거는 이제 초에 대한 총 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임시 변수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 그냥 이제 세컨드로 그냥 하셔도 되는 것들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내가 이제 12,000초를 갖다가 12,001까지 이제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 사용자한테 총 합인 12,001초를 갖다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했을 때 이거를 갖다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뭐 시분초로 얘를 갖다 하려고 할 때, 자, 우리가 이제 초를 갖다 했을 때요, 우리가 이제 1시간을 갖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자, 1시간은 몇 분입니까? 자, 1시간은 60분이죠. 그러면 이 60분은 뭐요? 3,600초가 되겠죠. 자, 1분당 60초니까, 분당 60초니까, 그러면 1시간은 3,600초가 되기 때문에, 자,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12,001초를 갖다 요 세컨드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뭘로 나누면 되겠어요? 자, 3,600으로 나누면, 자, 여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뭐 시분초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12,001이다. 그래서 이랬을 때 얘를 갖다가 3,600으로 나눈 몫인 얼마?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목만 취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12,000에서 3,600을 갖다 이제 3으로 나눈 값에 대한 형태를 나머지로 이제 분초를 갖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자, 12,001초를 갖다가 3,600으로 나눈 나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초를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을 갖다 이제 구하기 위해서,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1분은 몇 초예요? 1분은 60초가 되는 형태를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시간을 갖다 구한 나머지 분초의 합에 대해서 얘를 60으로 나눈 몫을 취하면 몇 분이라는 형태를 갖다 이제 구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나머지 60일로 나눈 나머지 값을 갖다 하게 되면 이제 초가 나오겠죠. 그래서 60을 3,600초 그리고 60초 이거를 갖다 이제 적절히 목 연산자하고 나머지 연산자를 갖다 하게 되면, 자, 몇 시간 몇 분 몇 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사용자가 입력한 전체 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구할 수가 있는 형태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얘를 갖다 이제 간략하게 하면, 자, 이전 문제하고 이제 거의 유사하고요. 해결 방법은 이제 목 연산자하고 이제 나머지 연산자를 갖다가 적절하게 이제 사용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구현된 예제 소스 코드로 우리가 이제 실행 결과를 해보게 되면 12,001초, 그래서 3시간 20분 1초 이렇게 이제 나오는 형태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앞에서도 이제 했듯이 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값을 갖다가요, 여러분들이 백업을 갖다 이제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얘를 갖다가 뭐 템프로 해가지고 얘를 갖다 이제 계산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 이제 그 사용자가 입력한 요 템프, 여기서 이제 이 템프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값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자 세컨드에다 복사해서 쓰게 되면 자 사용자가 최초에 입력한 데이터 요걸 갖다 이제 여기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총 몇 초, 그리고 이거를 템프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최초에 입력된 데이터를 갖다가 중간에 이제 계산하면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임시 변수를 갖다 쓰게 되면 내가 최초에 입력한 원시 데이터 12,001초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 값을 갖다가 이렇게 변경했어요.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임시 변수를 갖다 써가지고 사용자가 입력한 이제 최초의 원시 데이터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저희가 여러 가지 연산자 이제 이 앞쪽에서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제어 흐름 쪽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논리 연산자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연산자들 갖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입력 출력과 단순 연산자를 갖다 이용해서 단순하게 이제 문제 푸는 정도만 우리가 좀 실습 문제로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 연산자 이제 논리 단위의 이제 비트 연산자도 있고 뭐 시프트 연산자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C를 처음 접할 때 비트 연산자를 빈번히 사용할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이제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참조만 하면 되는데, 자 비트 연산자를 갖다 써가지고요. 사용자가 종수값 입력했어요. 음수로 바꿔줘.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비트 연산자를 다시 이제 반복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예제를 갖다 좀 봤는데,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이제 음수를 갖다 표현할 때는요, 뭘로 표현한다겠어요? 2의 보수로 해가지고 표현한다겠죠. 그래서 자 사용자한테 임의의 종수를 갖다가 종수값 입력을 받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자 사용자한테 이제 임의의 종수값을 갖다 입력 받는데 이거를 갖다 뭘로 한다겠어요? 이거를 사용자가 만약 양수를 입력했으면 음수로, 그리고 또 이제 음수를 갖다 입력했으면 양수로 바꾸겠다. 그래서 이제 양수를 음수로, 음수를 양수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제 가장 간단한 예제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2의 보수를 통해서 음수를 갖다 표현한다든지 할 때 2의 보수를 갖다가 음수 표현은 2의 보수를 갖다가 한다겠죠. 그러면 이런 비트 단위로 이제 2의 보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자 비트 연산자 중에서 어떤 연산자가 있습니까? 1의 보수 연산자가 있죠. 1의 보수 연산자는 이렇게 틸드. 그래서 만약 이제 사용자가 내가 이제 5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틸드를 갖다 해준다. 그러면 자 5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2, 4니까 자 1, 0, 1, 2, 4, 5 이렇게 되겠죠. 5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얘를 틸드를 갖다 하게 되면 1의 보수 연산자이기 때문에 1의 보수 연산자는 뭐라고 했어요? 0을 1로, 1을 0으로, 1을 0으로, 자 0을 1로 이렇게 바꿔주죠. 그래서 제가 2, 4니까 5란 말이에요. 1의 보수 연산자는 0을 1로 바꿔주고 1을 0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주는 게 1의 보수 연산자고요. 자 여기 1의 보수 연산자 여기에다가 뭐만 더해주면 돼요? 1만 더해주면 자 얘를 갖다가 양수를 음수로 바꾸는 작업을 갖다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 0, 1, 1. 지금 제가 이제 4비트로만 표현했는데 1바이트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4비트로만 이제 설명을 좀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얘가 여기서 제가 만약 5를 갖다 입력했다.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5로 바꿔줘야 되고, 자 만약 내가 마이너스 5를 갖다 입력했다. 그러면 얘를 갖다 뭘로? 자 5로 이렇게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이 작업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사용자가 입력한 이 넘값에 대해서 1의 보수를 취하고 플러스 1, 즉 2의 보수로만 변환하게 되면 양수는 음수로, 음수는 양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환된 넘값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넘값을 갖다 그냥 출력을 해보면, 자, 내가 양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음수 마이너스 5가 나오죠. 자, 또 음수 마이너스 5를 갖다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5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의 보수 연산자, 이제 비트 연산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런 경우수를 갖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4비트로만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2의 보수를 취하게 되면 양수는 음수로, 음수는 양수로 쉽게 우리가 이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단순하게 이제 기본 사진 연산하면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긴 하는데, 비트 연산자를 갖다 해결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C 언어 개요 쪽 파트 쪽에서 간단한 이제 콘솔 입출력, 그리고 단순한 연산자를 우리가 접근했던 것들을 예제를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문제 요구 사항을 우리가 이제 정확히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실습 위주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백문이 불여일타, 여러분들이 실습 예제를 갖다가 풀이 과정을 접근하시기 전에 그 일시 정지시켜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함께 접근하면서 여러분들이 했던 소스 코드와 제가 했던 소스 코드를 비교해 보시고, 뭐 제가 했던 소스 코드 더 도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했던 소스 코드 더 도울 수도 있고, 프로그래밍에는 답이 없다, 여러분들이 한 게 답이고요. 자, 신텍스 에러만 발생하면 안 되면, 근데 이제 A라는 소스와 B라는 소스 코드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효율적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꼭 타이핑을 하시면서 실습을 하시라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